지금부터 제20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16일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인명피해를 포함해서 너무 큽니다. 사전에 대비를 잘 하지 못한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 주민에 대해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피해 지역의 사고 수습 내지 피해 주민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 그동안 헌정이 중단되는 등 69주년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걷잡을 수 없는 파란만장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계기로 대통령이 약속한 또 우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특위 등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속히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는커녕 법치마저 위태롭게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기 5년의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는 협의는커녕 사전에 설명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협치를 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 잡기다. 라고 하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 수행의 방식은 전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교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또한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사전에 협의 내지는 통보 절차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들로 구성된 국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해놓고 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협의나 설명조차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커녕 법치도 이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추진되는 법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리 원전 569기 공사 중단 사태는 법위의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공정률이 28%나 진행된 8조 원짜리 공사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뤄내야만이 100% 대계를 수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더 이상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를 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FTA를 다시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그동안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공무협회조차 미국 공무협회조차 한미 FTA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지금 미국 정부가 아무리 협상용이라 하더라도 양국 간의 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한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며 큰 소리를 치더니 정작 국익이 손상될 위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든지 이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국내 이슈로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질 사안도 아닙니다. 미국 가서 눈 뜨고 코 베었으면 항변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 노하겠다는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그 경위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의 의지를 모을 수 없고 국회에 감추면서 국회 협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4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뒤에 돌아온 것은 한미 FTA 재협상이라면 이는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을 넘어 외교적인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지금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이미 이 균형을 이뤄낸 한미 FTA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진실과 책임으로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헌법 수호를 이뤄내고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69주년 재헌절은 이러한 헌법 수호의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시대 정신입니다.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그리고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와 지방 분권을 강화해 낼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후 뒤이어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함으로써 주말에도 추경심사와 함께 정부조직법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양당 대치 정국이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의 성과입니다. 언론에서는 여야 대치 때마다 국민의당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도하고 학계에서도 적어도 중진국형 정치체제로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공조를 깨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 탈원전과 같은 졸속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거나 인사 5대 원칙을 파괴해가면서 코드 인사, 캠프 인사를 진행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하겠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형태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민의당의 대승적인 협조로 지난 금요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추경은 절대 안 됩니다.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은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도 반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7만 4천 명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공무원 한 명당 1년에 1억이 소요된다는 한국 납세자연맹에서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앞으로 30년간 522조가량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삭감된 추경예산 중 1250억 원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 지역에 지원하는 등 민간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짜 일자리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추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22년 만에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 등에 대해서도 차제에 이번 추경에서 그 지원 방안도 지원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긍정평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 대책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직접 지원에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을 투입하여 일단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진통제 처방입니다. 최저임금을 현 정부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인상폭을 인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인상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재정을 투입해서 막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공무원 채용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속 물쓰듯이 써간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다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국민의 부담입니다.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돕자는 데는 국민의당도 전폭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좀 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69회 제헌절입니다. 개헌특위의 국민의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현안 문제 또는 여야 간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특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을 포함해 국회 모든 정당에게 개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서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헌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 신고리 공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지금처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1년 가까이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사용 후 핵연료 정책에 관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1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준비했던 것은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가 전문적이기도 하고 논란과 쟁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할 때 청와대가 뚝딱 결정하고 겨우 3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졸속적인 잠정 중단 결정보다 더 위험한 결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보다도 지금은 신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전 정책에서 안전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원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걱정한다면 현재 당초의 원안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 원안위원장 역시 장관급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서 원자력 안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부터 재정비하는 데 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7월 17일 오늘은 69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효시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독립국가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헌법으로 그리고 1987년에는 독재를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헌법으로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 기본권은 유린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나라냐?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촛불 든 시민들의 외침은 결국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으며 87년 체제에 대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법적 정책 행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높은 지지도 가운데 개헌을 추진하려 할까 하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전해옵니다. 촛불 민심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 교체, 국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명확한 개헌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헌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선거구제 개편이 동반되는 개헌이어야 할 것입니다. 19대 대선은 대통령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기득권 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에 만연된 갑질과 부패, 불평등을 해소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회복하고자 한 국민들의 의지가 나타난 선거였습니다. 현행 소선구제는 해당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선출됨에 따라 진정한 민의를 왜곡시키고 기득권 양당의 정치 독과점만 강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표를 싹쓸이하면서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고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참정권은 침해당하고 국회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특권화된 정치 집단이 됐습니다. 독점과 탐욕의 체제를 유지시켜온 지금의 대의제와 선거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없는 개헌은 현재의 기득권 양당제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며 기득권을 가진 거대 두 정당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과거 체제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소수당을 보호하고 다당제를 지켜내며 소수파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5.4%가 개헌을 원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책임 총리제가 46%,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찬성이 67.9%에 이르며 찬성자 중 82.2%가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민심을 거르는 정치는 불안정합니다. 이제 다당제는 민심이며 시대정신입니다. 현재의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틀을 바꿔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기득권 세력이 운영하는 정부로 인해 실망과 분열 및 냉소의 전국을 되풀이한 역사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개헌과 선거구 개편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에 분명히 밝히시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과 국가혁신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쉬워지고 동시에 이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동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동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실제로 정치적 지분이 있는 세력 간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당은 헌법은 문서가 아니라 정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의당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정당들이 경쟁하는 동시에 타협할 수 있는 정치 토대를 만들고 이를 주도하는 중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당은 포퓰리즘이나 아마추어리즘을 경계하여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 등 개헌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과 선거제 개편 작업의 목표와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중도개혁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의사를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주요 장관들 지난주까지 정말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결정하는 국방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정말 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당론과는 다르게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개혁이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그래도 그런 흠결이 많음에도 또 어떤 장관보다도 국민 일반은 도덕적이 윤리져야 된다는 국방장관이라는 점에서 저도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 흠결을 채울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송 장관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는 군 출신으로서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 후보자 지명 처리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처리될 경우 자칫 국방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많은 고민 끝에 송 후보자 지명을 찬성하였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세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으로 급격하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이 아닌 관료화된 행정에만 사로잡힌 군의 모습과 일부 군 순위부이긴 하지만 전시 미군의 정원 전력에만 의존하는 듯한 아니한 인식을 가진 주의관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안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젠 바꿔야 그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국방장관은 잘못된 국방 분야의 관행과 적폐, 방위산업 비리를 청산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송 장관은 효율적인 군구조 개편 등 혁신적인 국방개혁을 하루빨리 착수하여 최우선의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과학화된 첨단 무기와 전력체계를 확립하고 과감하게 국방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안보 역량을 확충해야 합니다. 국방예산 약 40조 가운데 운영유지비가 30조나 됩니다. 실제 무기개발 등 전력화에 사용되는 전력 증강비는 약 10조로 기형적인 국방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전력이 확충되고 싸워 이기는 부대가 됩니다.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도록 국방관리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혁의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공군 중심의 군 구조 개편과 함께 3군 통합으로 공세적인 통합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송 장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을 앞두고 임명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의 임명한 임명권자와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송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전장황에 맞는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와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 국방비리의 원천적 해결을 포함해서 국방개혁이라는 4대 영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재연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국방부 장관이 되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천수만 경장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12일 성남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앞세우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염해 등 가뭄 피해 보상과 그리고 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농민의 절규와 시위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간호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 종사가 극심한 가뭄을 예상치 못하고 봉사 등을 이유로 수차례 배수관문을 열어 농업용수를 방류해 염해로 농사를 망쳤다는 주장입니다. 농업용수 관리 부실입니다. 이들은 천수만 AB지구 1만 헥타르 중 약 70%에서 450억 원의 가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염분 농도가 5,000 ppm까지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경장농민을 무시한 무책임 무대응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후보자 자격으로 천수만을 찾았습니다. 그때 경작작 대표가 건의서를 전달하는데 보름이 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농민의 장관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냐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생존권을 뺏어놓고 사과는커녕 답변, 면담조차 않는다면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성난 농심은 성난 민심입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질 개선, 평년작 수준의 가뭄 피해 보상, 특별 재난 지역 지정 등 빠른 정부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편 국민의당은 절망에 빠진 농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차제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만 간척 사업은 개발 독재 시대의 산물입니다.
식량이 남는 농산물 수확보다 수산자원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 등 천수만 제방을 열어 바다를 환원하는 방법, 태양광 설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정운영은 법, 절차와 상식에 따르면 됩니다. 국정운영이 법치와 상식을 벗어날 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천수만 영농 현장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지역 곳곳에서 납득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탈원전선은 중차대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호레일과 수석 고속 철도를 합치겠다.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인데 성과금마저 없애기로 했다는 등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천수만 농민께서 하신 이게 정부냐는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곧 있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내각 인사로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석은 8석, 임기가 종료됐지만 아직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8명,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으로 이 기관장들이 1차 교체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탄핵 정국에서 임명된 20명의 공공기관장도 교체가 예상되어서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장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할 수 있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인사청문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장의 인사 또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내각 인사 원칙마저 저버린 이 마당에 국회의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499조 4천억 규모로 국가 채무의 80% 수준에 달합니다. 따라서 새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의 장들은 전문성과 실력 그리고 개혁 의지를 갖춘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논공행상 인사, 보훈 인사, 코드 인사가 설왕설래되며 캠프 출신 인물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은 바로 이러한 무능 인사를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가 가져온 국가적 손실과 폐해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 국민이 충분히 느끼고 보았습니다. 자리 나눠먹기, 권력 나눠갖기식 인사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단 1%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확고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서 더 이상 인사 문제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